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정기준 원장입니다. 제 시장이 괜찮았습니다. 분위기가요. 조정을 보인 이후에 완연하게 회복을 하는 그러한 흐름이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많이 안정을 찾고 있는 것 같아요. FOMC가 특징적이었죠. FOMC에서 또 파월 의장은 사실상 매파적 발언을 하게 됩니다. 당분간 금리 계속 올려야 되는 거고, 딱 선을 그어버린 거는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는 사실상 지금 미국 경제 상황에서는 맞지 않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투자자들 그리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보다는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 뉘앙스도 풍겼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장은 그런 인터뷰들, 파월의 인터뷰, FOMC에서의 어떤 정책 기조들에 대해서 물론 다음 달에도 금리를 좀 올릴 수도 있겠지만 0.25% 정도 다시 올릴 수도 있겠지만 지속해서 금리를 올릴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은요. 그리고 파월이 아무리 매파적으로 나오더라도 이제 더 이상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FOMC가 좀 시장을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고, 그 이후에 주요 기업 실적 동향에 따라서 시장은 좀 좌우되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주식 시장 코스피 지수 같이 좀 보실 텐데요. 코스피 지수는 사실 오늘 이제 금요일 녹화인데 떨어졌었어요. 떨어진 이유는 이제 뉴욕 증시 끝나고서 애플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애플 장중에는 메타 실적이 좋으면서 지수 나스닥이 크게 반등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 주식시장은 뉴욕 증시 끝나고 상황들을 영향을 받으니까 그 여파로 부진했었다. 그렇지만은 장중 흐름, 분봉 흐름을 잠깐 보실 텐데요. 2분봉 흐름입니다. 2분봉 흐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락 출발해서 주춤했지만은 금방 또 회복해주는 그런 모습이었고 결국에 상승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금요일 시장 흐름이 아주 좀 지금 시장을 대변해 주는 것 같고,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는 시장 전망이 밝다는 겁니다. 매우 밝다는 겁니다. 일단 외국인은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는 건 전반적인 금융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는 중에서 중장기 관점에서 들어오는 건데, 그렇다면 중장기 관점에서 국내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이유들을 설명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일단 포트폴리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어떤 종목들을 찍어서 들어오는 규모의 자금이 많다기보다는 지수가 올라야 되니까 그 지수를 목표로 들어오는 자금이 많다는 겁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은 막 큰 저항권을 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조정을 미리 거쳤기 때문에 넘고 나서 오히려 강하게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속도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얼마만큼 1분기 동안의 시장이 좀 매물들을 소화해 주면서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데 있어서 또 얼마만큼 잘 주식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지, 좋은 주식들은요, 그 준비가 빨리빨리 돼야 될 것 같고요. 이 준비에서 뒤처지게 되면은 좀 많이 시장이 소외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당장 금리 인상 기조는 끝나갑니다. 물론 금리 인하도 먼 얘기지만 우리가 그동안 시장을 이렇게 급락세로 이끌었던 금리 인상이 끝난다는 것만으로도 호재죠. 당연히 호재죠. 시장의 투자 심리가 아직 막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급격한 상승은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의 특징적인 것 때문에 한국이 지금 애매한 위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도 일본은 명확하게 이제 펀드들 보면은 일본을 제외한 중화권,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펀드들 그런 게 존재를 하죠. 근데 이제 한국만 제외한 아시아 펀드, 일본은 정확히 선진국으로 보고 다른 경제 상황으로 본다는 거죠. 근데 한국도 이제는 선진국이거든요. 한국도 명확한 선진국인데 그렇지만 아직은 금융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반영을 해주진 않고, 그렇다 보니까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실제로 어디 유형에 껴넣을지에 대해서 애매한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수준, 저평가되어 있는 수준에 비해서 아직까지 자금이 막 물려 들어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영원히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적죠. 시장은 반드시 정신을 차릴 때가 있는 거고,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그만큼 매력적인데 시장이 반영을 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한국만의 이제 독보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가 막 들어오겠죠. 엔터주들이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뭐 기획사며 제작사며 그런 쪽들 이미 뭐 투자 움직임들이 있고, 이건 직접 간접 투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2007년? 자, 주식으로 와서 한번 우리 조선주들 한번 볼까요? 대우조선해양 수정주가 월봉인데, 물론 뭐 지금은 많이 다시 이런 모습이지만, 자, 월봉입니다. 왜 이래 이거? 보시면은 26,000원짜리가 32만원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조선산업, 한국의 조선산업이라는 특화되어 있는, 좀 한국만에 특화되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장성, 어떻게 보면 뭐 투기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물밀듯이 그렇게 자금이 유입이 되었던 거고, 기관 외국인이며 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동안 실적이 계속 좋고 선박 수주도 계속 늘고 있는 상황에서 초기에 그렇게 많이 유입이 안 됐었거든요. 나중에 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을 해 본다면은 또 어떤 쪽으로 유입이 될까를 미리 좀 준비를 할 수 있겠는데, 먼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방산주도 봐야지 돼요. 한국의 방위산업이 지금 막 또 당장 성장을 하고 있으니까 한국항공우주나, 자, 한국항공우주, 뭐 현대 로템도 있죠. 현대 로템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들에 대해서 이런 종목들의 방위산업주, 굵직한 종목들로 실제로 무기 수출하는 회사를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들. 큰 무기들. 싸게는 몇 억에서 비싸게는 몇 천억짜리들 막 이렇게 수출하는 회사들로 보셔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도 지금 무기산업이 엄청 성장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당장 지금 첨단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주목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가총액이 낮다 보니까는 간접 투자로 돌아오는 부분들, 펀드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런 부분들에서 안 엮이는 종목들이 많죠. 우량하고 성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주식시장이 살아나면 이런 쪽으로 직접,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기반, 물론 조선도 다시 움직일 거고 건설 쪽도 흐름이 다시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은 한국건설이 중동에 강합니다. 한국건설이 물론 이제 뭐 중국 쪽에 많이 뺏기기도 하겠지만 중동에 강한 한국건설이 지금 이 중동의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당연히 수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움직임이 아직 없어요. 건설주도 시가총액 다 지금 밑에 있거든요. 주가가 떨어져 있어서. 얘네 진짜 4, 5배 오르더라도 그렇게 PR이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지금 PR이 부담스럽지 않은 저평가 종목들에 대해서 수급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럼 그들을 기반으로 해서 시가총액이 순위들도 많이 변동이 되고 전체 시장이 많이 끌어올려지겠죠. 선순환 구조를 보이면서. 그러니까 그런 랠리가 펼쳐질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야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는 거니까, 올해 들어서야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코스피가. 올해 이렇게 추세 전환에 성공한 이후에 점진적으로 시장은 5천선을 향해서, 물론 이제 그 5천선이 당장 올해 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올해 뭐 3천선만 회복해도 엄청 잘한 거죠. 그쵸?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겠죠. 시간은 2025년 하반기까지로 대략 좀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지금은 아직 거기까지 보기는 조금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 아직은 거기까지는. 그렇지만 최근에 이런 긍정적인 기운들은 분명히 뭔가 출발하는 단계, 그러니까 코스피가 5천선을 향해서 항해하는데 이제 막 닻을 올렸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그런 관점을 가지고, 거의 코스피 지수로 2배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는요, 저평가되어 있는 좀 단기 성장성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건설, 조선, 뭐 그런 주들 한번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어서 주제도 그렇게 잡았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약간 시간 때문에 좀 미흡한 건 있어요. 오늘 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